예, 이제 총론 겸한 강론 시간이 점입 가경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질병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의외로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어떤 응어리진 부분만 터뜨리면 나설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쉬운 얘기부터 한번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우나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인상 예화입니다. 제가 가르친 어느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아유 정말 이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환자냐? 귀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안 들렸던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분도 결국은 위대한 작품을 남기긴 남겼죠. 베토벤 우리 악성 거의 뭐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안에 있는 어떤 그 기관이 파괴가 되어서 그렇다면은 모르지만 병원에서 봐도 멀쩡하답니다. 멀쩡한데 이분은 충남에 있는 TC에 사는 분인데 약 한 40대 좀 전쯤 되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원격 조정 시스템에 의해서 귀가 안 들리는 분, 물론 이비인후과적으로 엑스레이상으로 이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몇 개월을 치료했는데도 하나도 진전이 없다고. 야, 사암침은 써봤냐? 사암침 아무 소용 없어요. 사암침 아무 소용 없어요. 아, 그래? 그러면 마음침은 써봤느냐? 예? 마음침도? 마음침도 좀 써보지 그래. 그래, 그분이 어떤데?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좀 어려워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리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리 몇 개월 치료해도 이비인후과 가도 이상 없다고 그러지. 자기는 안 들리지. 그래서 제가 멀리서 하하, 그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라. 세상이 듣기 싫은가 보다 아마. 듣기 싫으니까 안 들리시겠지 뭐.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건. 듣기 싫으니까 안 들리는 거겠지 뭐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병이 걸렸을 때는 뭔가 그 환경으로부터 자기는 피하고 싶은 그 무엇이 있으니까 걸린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질병은 단순한 도피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을 해방시켜주는지도 몰라요. 질병이 가지고 있는 이득도 생각하라 이거죠. 죽는다는 게 꼭 나쁘다고만 가르치고 너 죽일 거야 이 죽일 놈아 그러면 우리는 가슴이 철렁하죠. 죽음은 나쁜 줄 알고. 근데 이 죽음이란 말은요 우리는 중음신이란 말에서 나왔던 어원도 있어요. 티베트에 보면 마르토 쉐돌이라고 하는 49일간의 우리 대 중음신에 여행을 할 때 우리 죽음이라는 건 중음신이라는 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영혼인가 거기 죽으니까 저놈은 칼 맞아 죽었는데 또 하나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인지도 모르잖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 없어진다든가 영혼은 불멸하다든가 어차피 생각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의 불멸 쪽을 택하는 쪽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석가가 거짓말 시켰을까요? 죽음이라는 게 꼭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장자는 자기 관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노래를 불러니까 이 사람아 생이 좋고 죽음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좋고 생이 나쁜 줄 어떻게 하나 이 사람아. 자살한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죽으면 행복할 줄 알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정말로 자살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죽고 나서 정말로 행복하다면 자살이 그러면 최고의 우리 길이게요. 살아서 불행한 끝까지 끌고 다니는 소위 유식구사론이라고 해서 용수보살이라는 유식구사론. 오직 일체가 유심조다. 오직 인간은 이 인식으로 되어진 동물이다. 그래서 유식구사론 하면 이게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불교학인데요. 거기서 제가 제 학설을 따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이 현재 있는 모든 의식은 계속해서 전이되어 간대요. 그런 윤회론도 있습니다. 서양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계속 미래만 가. 한 번도 가져보지도 않았던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미래를 팔아먹는 장사죠. 그러나 동양적인 역사관은 윤회의 역사관입니다. 겨울이 왔어? 봄이 올 징조로군. 가을이야? 겨울이지만 봄이 오지. 봄이 왔어? 또 낙엽을 생각해야지. 젊었을 때 늙음을 생각하고 늙었을 때 다시 태어남을 생각하는 윤회의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의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양의 역사관, 이 윤회관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이 죽음도 꼭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가 먹은 것은 자기가 도피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직감이 떠올랐어요. 멀리서 듣기 싫은 일이 있으시죠?
잘 안 들리니까 필담으로라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담당 한의사가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를 보조하러. 그런데 듣기 싫은가 보죠 하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그분이 눈이 반짝하시더래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소식통에 의하면 바로 아주 얼마 안 되는 소식통입니다. 사랑을 하면 뇌에 10개에서 20개 불이 켜진다대요. 그 대신 질투의 불도 같이 켜진다대요. 사랑과 질투, 우리 범부의 사랑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 범부들이 이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알고운 꼴, 그렇죠? 돈 한 푼 먹으려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걸 또 물려주고 자식 보고 땅 파봐라 100원 한 장이라도 나오냐 또 똑같이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와,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 때문에 몸도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지조, 정조, 절조 이런 것 같은 게 많이 없어졌죠. 이분이 아마 내 생각으로는 상당히 좀 지조가 강한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눈을 닫고 귀를 막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동작, 이 안에 있는 세반 고리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해부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삼국지에 그 어떤 사람이 이 성문을 못 넘어가갖고서 밤새도록 애가 타서 했죠. 그러니까 막 난 잡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털이 하얗게 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의 고민으로 머리털이 하얗게 샜다면 마음이 원인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그 성벽을 쳐다보고 현미경으로 머리털을 하얗게 새게 하는 원인을 성벽을 조사하면 됩니까? 어떤 제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남자가 어느 날 거의 돌다시피 미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애인이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로 상처받기 쉬운 젊은이들은 정말 거짓말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날 명동에서 지나가다가 그 싸구려 한 3,000원짜리 모조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사줬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자기야, 이거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사줬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이걸 그냥 기분은 그때 그 기분만 먹으면 됐지.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짓궂은 애들이 야 그건 모조 다이아. 너무 그동안 자랑하기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창피하다 보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돌아오는 원망, 이 남자의 가책, 그리고 이 남자도 돌아버렸어요. 그 가짜라는 말 한마디에 그 마음만 사지. 다이아몬드를 먹으면 소화가 돼요. 이게 탄수화물이 있어요. 자기 자랑이지. 그렇죠? 자기 자랑이지. 그 여인네도 문제입니다. 그 가짜면 어때요? 마음을 그래도 3,000원짜리든 1,000원. 근데 옆에서 에휴 그거 가짜인데 다이아가 그렇게 생겼대. 명동 가보자 해갖고 해보니까 정말 가짜거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진짜 가짜를 따질까요? 심리적으로?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치고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 마음속에 듣기 싫다는 생각이 귀를 막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순간 그 아저씨가 삥 웃더래요. 그러더니 그런가 보더니 귀가 들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는 신령스러운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신유의 능력이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나 석가를 불러서 낳는 것도 자기 자신의 진심으로 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면 됩니까? 그 안에 뭔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순간에 그분은 열심히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이해를 했어요, 병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무슨 말이 있느냐? 사탄은, 세이탄은, 악마는 그 존재를 아는 즉시 도망간다. 병의 원인을 아는 즉시 병이 반은 낫겠죠. 근데 우리는 원인을 전부 물질적인 데 돌리고 자기 마음으로 돌리지 않죠. 에이, 설마 그런 거하고 병의 원인을 생각했던 바로 그 가운데에 듣기 싫은 것이 귀를 막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유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신유의 능력. 예? 신유의 능력. 이게 잘 생각이, 오늘은 잘 나네요. 제가 학생들 갈 때는 잘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신유의 능력이라고 많은데, 오늘은 생각이 잘 난 겁니다, 이거. 제가 대학교 강의 때 이런 짓 잘해요. 예.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아주 지혜로운 의사들은 플라세보라고 그래서, 소위, 이거를 가짜약을 투여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라틴어로는요, 그 마음으로 믿게 만든다 하는 그런 어원이래,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 그러니까, 가짜약이라도 똑같이 만들어갖고, 여기에 감기약이 하고 주면, 안 준 사람보다 낫더래요. 그래, 무슨 의과대학인가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이 생긴 쥐 100마리를 대충 반으로 나눴대요, 교수가. 대충 반으로 나눴어요. 여기도 대충 반으로 쫙 나눠서 실험해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쥐가 아니지만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이 대충 그 쥐를 반으로 나눠서 그 의과대 학생들을 거짓말을 시켰대요. 이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A군, 이쪽에 있는 쥐들은 굉장히 영리하고 영특하고 우리가 IT 테스트를 한 거다. 이쪽에 있는 건 우둔하다 그랬대요. 쥐들은 안 그런데 암시를 학생들한테 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쪽에 있는 쥐는 튼튼하다고 막 얘들은 영리하다고 열심히 교육을 시킨 결과 나중에 보니까 뭐든지 싸워도 이쪽 쥐가 닭이더래요. 에디슨 어머니 봐요. 학교에서 낙제당하게 1 더하기 1은 왜 2입니까? 이거 질문해볼만 하잖아요? 이게 왜 꼭 1 더하기 1은 1이에요?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다 하나 부딪히면 이게 둘입니까? 남들이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만 어머니는 천재성을 봤어요. 천재성을 봤겠어요? 답답하지만 내 자식이라 내가 키웠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내가 아니면 누가 살필이야. 그렇죠? 그렇죠?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기만 자라다오. 그래서 키웠더니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잖아요. 사회는 점수로 비교합니다. 그 알고 준 거 조금 음악 좀 잘하고 노래 좀 잘하면 빡 뜨고 그림 좀 잘 그리면 잘한다고. 태권도 내질리기 잘하면 태권도 얘기 나오다 보니까 태권도 사범님 중에 제 책을 읽은 분들이 많아요. 서독에서 이 미래의 청취를 하실 그 암흑의 사범님.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한의사 면허증까지 갖게 사범님. 그분은요, 태권도 동작이 너무 경직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요, 앞으로 내지르는 것보다 이제 처음에 오면요, 뒤로 하는 것부터 가르치는데 뒤로 하는 것부터. 그래서, so 됐으네. 차, 이건 제 일본 말이죠. 예. 잘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내지르는 것부터 뒤로부터 가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동작을 좀 부드럽게 하는 걸 연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강약, 높고 낮은 거, 또 긴장되고 늘어진 거, 긴완, 긴장되고 늘어진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 맞아 들어가야 건강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 훈민정음을 만드신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주신 그 글 중에서 아설순치후음 해가지고 이 5가지 소리를 다 내게 만들어줬어요. 5행의 소리를 다 만들어주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긍정음, 부정음, 중간음. 이 중간을 갖다가 우리가 5행상으로는 중앙을 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나서 안다, 에이 모르겠다, 에이 좋다, 싫다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하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신중한 걸 생각하게 하고 너무 오래 뭉쳐도 병이 되지만 이 중앙이라고 하고 요거는 음이라고 하고 요걸 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양이라고 하고 음이라고 하는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음과 양과 중앙. 이 3가지 이걸 합쳐가지고 5행의 색깔을 만들어 놓고 소리를 만들었는데 5행의 이 발음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설순치 후음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도 치음 중에서도 이빨 치자 이 치음 중에서도 싫다 이건 치음이겠죠. 예? 그러나 반치음 같은 걸 왜 우리가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좋다 이거는 영어로는 J 발음입니다. 싫다 이건 S 발음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다 같이 해보실까요? Z가 아니에요, Z가. 우리가 할 때 발음이 잘 안 되죠, 이거요. 예? 이런 거야. 쌍스럽게 어떻게 양반이, 혓바닥을 내놓고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다, 싫다의 중간음은 생각해보자 하는 거는 싫다와 똑같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장하는 것은 사라진 훈민정음을 살리는 것도 우리 오음을 공부했으니까 우리 이 사라진 훈민정음 반치음 4가지 색깔 안에 우리들의 중앙이 있고 우리들의 생각이 있고 중앙토가 있더라 이런 얘기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영 망해가니까 건강을 이래저래 해봐도 안 되니까 어느 날 황토방 문화를 부활시켜보니까 많이 좋아지더래요. 콘크리트 애들 지금 서울대에서 구멍을 뚫어서 숨을 쉬게 한대요. 이상하게 위장병에 걸렸는데 야외에 나가서 흙냄새를 싹 맡으니까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음양도 공부하고 사상도 공부하고 팔괘도 공부하고 이런 것을 시설이라고 합니다. 시설. 아, 시설 좋다. 시설 좋다. 이거를 영적인 시설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시설. 음양, 사상, 오운육기 이런 것들 다 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일월이 있지만 일월 빼놓고 나머지는 목화토금소거든요. 봄은 목이요, 여름은 화요, 여름과 가을 사이는 토요. 하기는 각 계절마다를 토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축일묘 진사오미에서는 진술충미를 사토라고 해서 전국에 명리학 공부하시는 사주관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도 음토가 있고 양토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거든요. 제가 또 다시 반복해드리면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 엑셀, 그 다음에 운전 능력, 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기름 저장 탱크. 색깔은 청색, 붉은색,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 우러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으로 그리고 보면 목화, 토금수를 원으로 그리고 보면 상생, 상극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목은 화를 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국수 해서 별이 그려지면서 이것은 서로 상극하는 게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상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어떤 거 어머니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하고 그래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행사상에 보면. 그럼 이것을 갖다가 장부에다가 배정을 하면은 여기에는 간이요. 간은 곧 눈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눈하고. 여기는 바로 이건 심장이요. 이건 바로 혀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설. 요거는 바로 비장이요. 비장은 바로 우리들의 입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입. 입술이나 입, 밥맛이나. 그 다음에 금이라고는 폐요. 폐라는 건 바로 우리들의 코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장이요. 이건 귀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상의학, 간대 폐소하고 뭐가 크다 그런데 요거는 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자, 태음인을 얘기한다면 자, 음자를 이렇게도 쓰고 또 혹은 달월자로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태음인을 우리가 간대 폐소라고 그러거든요. 간대 폐소. 간 기능은 선천적으로 크고 폐 기능은 선천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가면요 심장은 쏙 빠져 있어요. 심장은 빠져 있고 요것만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을 전체적으로 볼 때 몸통이 작고 머리가 크면 양적인 사람, 몸통이 크고 머리가 작은 사람을 음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 가지 얼굴만 한번 봅시다. 얼굴 보면 두 가지 종류는 쏙 들어갔죠. 이렇게 그렇죠? 코는 튀어나왔죠. 귀하고는요. 그래서 얼른 봐서 코하고 귀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막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눈은 와이셔츠 단추 구멍만 요만하다. 양적이겠어요? 음적이겠어요? 양적인 사람. 척보고도 공격적입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 대신 혁명적입니다. 대신에 재물 같은 건 잘 욕심이 없어요. 잘 줘요. 근데 눈은 큰데 눈은 막 눈물이 그렁그렁 가고 이 정도 큰데 코는 이렇게 빗물이 새들어갈 정도로 납작하다. 예? 그래서 돼지코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음덕이 많습니다. 집안에 재물을 잘 긁으면 남한테 잘 안 주고 그 대신 남한테 입 바른 소리를 잘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코하고 눈의 비율로서 간대 폐소라는 건 눈 기능은 강화가 되고 코 기능은 좀 약화가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만 선생님이 눈, 코, 귀, 입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오셨거든요. 총론에 보면. 자, 이와 같으니까 이런 관상을 보고서 그 사람의 속성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제일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소화기능 중에서 바로 이 토에 해당하는 이 비장과 위장은 중앙토다 그랬는데 이 중앙에 해당하는 이 토의 황토 문화를 갖다가 싹 없애버렸어요.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얼굴도요 여기 너무 화장 너무 진하게 하면요 눈으로 다 터져 나와요. 여기를 막아놓으니까 아이고 이게 자꾸 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눈으로 열이 터져서 시력장애가 옵니다. 너무 화장 짙게 하면 피부도 호흡을 해야죠. 007 영화인가 제임스 본드 나오는 빠밤 나오는 영화에 보면 아름다운 미녀를 죽이는데요 전부 몸에다가 황금 도료 황금 가루로 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코는 숨을 쉬게 했어도 피부 호흡이 몇 분의 1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도 3분의 1 내지 5분의 1을 차지한대요. 우리 몸 날개 벗겨놓고 거기다가 이게 전부 다 황금으로 칠해버리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피부는 바로 이 땅입니다, 여러분. 자, 지구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이 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지.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지만 조금 사실은 좀 타원형입니다, 이렇게. 지축을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입니다, 이렇게. 구형입니다. 이게 뱅뱅뱅뱅 돌으면요, 바깥에 바람이 생기죠. 그리고 양쪽 북쪽으로는요,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신장이 두 개라는 것도 바로 수에 해당하는 여기 두 개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운데는 심장이거든요. 여기서 연료를 받아서 바깥으로 열대점으로 발산이 되어 나가는데, 만약에 이걸 막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예? 어디로 나가겠어요, 열이요? 그렇죠? 우리는 우선 편리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소탐 대실이다. 작은 걸 탐하다가 건강을 잃었다. 바둑격언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바둑 둘 때마다 저는요, 한 100집 잡아먹으려고 용감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장렬하게 정수합니다. 조금 탐하다가 큰 걸 잃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시 흙문화, 특히 지장수라고 그래서, 지장수라고 하는 이 따지자에다가 요렇게 쓰는 데다 물수자 쓰는 건데, 지장수라는 황토물인데 이게 위장 건강, 피부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근데 마시는 것보다 실제 디디고 항상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좋겠어요. 그래서 황토방 문화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부병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유 없는 위장병, 짜증나는 분들, 한번 그 숲에서 바람소리, 나무에서 나오는 향긋한 냄새, 그리고 물소리, 그리고 한번 그 낙엽이 있는 거, 봄에 나물 캐러 가서 흙 냄새도 한번 맡아보세요. 그 냄새가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황토방 문화가 사라지고, 우리 목소리, 우리 발음 중에서도 세종대왕, 위대하신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는 세종대왕님께서 오행 중에서도 중앙토에 이걸 갖다가 이런 거, 요것만 해더라도, 우, 이런 것들은, 이런 건 극단적인 색깔이죠. 소리죠. 근데 이런 건, 홍경아, 너 나 국민학단에서, 할 때는 알았다고 하지만, 아닌데, 너 거짓말 시켜놨는데, 반쯤은 생각이 나고, 반쯤은 생각이 안 날 때, 그렇죠? 그렇죠? 자기 오늘 일찍 들어와. 그러면, 알았어 하는 사람 있고, 안 돼, 오늘은 늦게 들어올 거야, 오늘. 친구들하고 오늘 돌잔치에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좀, 하고 나가는 남편 있다. 그거 애매하죠, 예? 그래, 알았어. 나가는 남편 뭐해? 어떻게 하자는 얘기, 지금. 반은 믿을 수 있고, 반은 믿을 수 없죠. 그러나, 그 남편은 지금 생각 중이겠죠. 예? 그러니까, 어정쩡한 말도 있는 그걸 중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는 분명히 지읒 발음을 해주고, 싫다는 분명히 S 발음, 그러니까 S 발음, J 발음 해주지만, 우리는 생각하자는 것은 쟁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가? 생각해보자. 따라해보세요. 앞으로는 뭘 생각, 오늘 저녁에 저하고 데이트 할까요?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얘기할 때는 좀 생각해 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 생각 없이 좋다 싫다 서두는 건 싫어요. 생각!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살아나야 됩니다. 반치음이.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진다 이런 얘기죠. 활도 팍 구부리면 부러져요. 근데 연탄불이나 불에다가 살살살살 하면 구부러지거든요. 자, 이것이 한의학에 응용이 됩니다. 몸이 찬 사람이 왔어요. 우리가 인삼이나 특히 송화가시 서편지에서 눈을 멀게 하는 부자를 쓰고 싶어요. 갑자기 인삼 부자 쓰면 그 사람 죽습니다. 왜? 얼음 유리컵에다가 갑자기 뜨거운 물 부어봐야 깨지죠. 미지근하게 하다가 뜨겁게 해줘. 중앙이 사라진 한국. 데이트 첫날에 오늘 나하고 강릉 가 이래요. 우리가 갭니까?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죠. 그래서 발음 중에서도 우리가 사라졌다니까요, 지금요. 중앙토 문화를 우리 발음 4개나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고 극단적이고 뭐든지 죽게 하려면 살기고 여유가 없어요. 사생력이 없습니다. 비장이 튼튼하지 못해요. 위장이 튼튼하지 못해요. 흙은 싸발려요. 그냥 콘크리트 안에 살아요. 마치 누에집처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긴 이게 누에잠자입니다. 이게 누에집 아니고 뭐예요? 이게 잠실이. 잠실. 예? 누에집 같으잖아요. 뭐 멀리서 보면 아파트가 다 이게 누에집 아니에요 이게. 예? 옛날에 거기 누에들이 살았대요. 원래 누에가 많았대요 잠실에. 누에집 같으잖아요 이거요. 전부 싸발르고
그렇죠? 이러한 우리들의 비자연적인 문화를 먼저 생각해야지, 황토를 아파트에다 쳐바르고 황토 침대 하나가 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했다고 건강이 금방 좋아지나요? 그러면서 오늘은 좋은지 싫은지 빨리 결정을 하고 몸이 찬 사람은 금방 뜨거운 거 집어넣고. 저기 1980 몇 년도인가 해인사협회 가야산에 같이 등반을 했던 그때 그 대학생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렇게 충고했건만 새벽에 일어나서 막 등산한다고 막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12월 달에 뭐 수련대회 간다고.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이거 좀 뒤집어 쓰고 하시니까 젊으니까 괜찮대. 젊으면 교만. 예? 호승자 필패요.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필패할 것이요. 시장자 필병이라.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필패하고, 호승자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승자 필패요. 필패한다 이거야. 필패한다.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패자의 눈을 먹고 자라는 이 선거 문화, 이 승부 문화, 스포츠 문화, 어느 정도 선에서 윈윈 서로 승부를 가리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건 망합니다, 이거. 중앙토도 없이. 그 다음에 시장자, 항상 자기를 장변하다고 보는 사람은 필병이라. 시장자 필병이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막 우르르 올라가더라고요. 세상에 30, 40도, 영하 30, 40도는 가야산 꼭대기에서 내려가는데 또 방으로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졸았거든요, 안 올라가고. 그랬는데 막 들어왔길래 아우 안 돼, 너희들은 찬방에 있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아주 뜨거운 방으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부처님의 귀처럼 나중에 이만해지는 거지, 이게 보갖고 이만해져. 이거 물 뺀다고 됩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얼른 찬방에 있다가 천천히, 옛날 할머니들 말씀이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러고 옛날에 왜 이 얼음 이제 뭐 동상 한 것도 뜨거운 물에 담그라고 그래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예, 약간 찬물에다 담갔다가 천천히. 그러니까 이 중앙토라는 건 서서히 생각이, 신중한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의 60억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 중앙 문화를 다시 살립시다. 애매한 듯 하지만 중앙에 관계됩니다. 따라서 노래 한번 해볼까요? 쟁입니다. 쟁 해보세요. 쟁. 생각해 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 시작. 생각해 보겠어요. 여유를 주세요. 생각 없이 좋다 싫다 서두는 건 싫어요. 시작. 생각 없이 좋다 싫다 서두는 건 싫어요. 화음도 좋네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런 것을 사라진 것이 바로 우리들 중에서 무엇을 사라지겠느냐? 자동차의 중앙토에 해당하는 운전 능력을 사라지게 했다 이거요. 우리 보고 2차원적인 동물, 평면적인 동물을 만들었다 이거요. 바닥을 기어다니는 우리 자동차는 갑자기 머리에서 날라온 새가 쪼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영적인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자기 마음먹기 따라서는 가짜 약을 투여를 해도 낫는다는 신념 속에서 낫는 성인병조차도 나설 수 있는 이러한 플라세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제일 높은 데다 한의원을 또 개업해봤어요. 물론 선배가 된 걸 인수했지만. 근데 아주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정한 시간만 되면 그냥 빌딩에서 그냥 딱 그 엘리베이터를 닫아요. 근데도 환자분께서 소문을 듣고 막 그 9층까지 걸어 올라오셨어요. 그것도 척추병인데. 그냥 그 꼬랑지벌이만 내려가요. 올라오시다가 딱 올라오고 나니까 오잉? 허리가 괜찮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 끝날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열심히 올라오다 보니까 나서 내 그려. 할머니 그래도 오셨는데 심지어 침 맞고 가지고 침 돈 내야 되잖아. 그래서 아예 뭐 그냥 보험증만 있으면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그냥 침 그래도 아이고 침이 아프다고 소문난다. 그냥 내려갈 테요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되게 섭섭하던데요. 이야, 할머니가 해구월심으로 9층을 그 험한 데를 올라가는데 병이 낫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한 분은 중풍이 걸려서 한의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치료는 받았는데 마침 모시고 온 그 따님이 자기도 치료받는 사이에 이 할머니께서
저 전라도 영광이 고향인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이걸 물구멍을 이끌고 지하철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어디 수원경찰서에 계셨었어요. 수원경찰서에 나중에 찾았거든요. 근데 일거심이 전라도 영광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거기 간 새에 중풍이 반은 나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 신령스러운 치료가 내면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홀로서기 건강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찰, 지나친 그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서로 상자를 쓰는데 원래는 이제 재상상자인데 상화직이라고 하는데 서로 상자, 이 서로 상자, 이 상화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일어나는 열은 군화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빛을 보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눈이 확이라고 금방 춤추자 그러면 금방 춤출 것 같은 여성. 군화지기가 많습니까? 상화지기가 많습니까? 군화지기가 많죠. 이번 쾌락적인 열이 많고 굉장히 긍정적 흥분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어떤 사모님 무슨 말 하면 쫙 따라보고 말이죠. 의심하고 말이죠. 당신 제비족 아니야 이거 말이야. 저 아가씨 그러면 시간 없다니까요. 벌써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버스 노선 좀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요. 평소에 아주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겼냐 졌냐 그렇죠? 서로 간에 물론 서로 상자로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원래는 재상상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군화직이라는데 이건 심장과 신장, 그래서 발바닥으로는 족소음 신경락이 하나 있고 새끼손가락은 수소음 심경락이 여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넷째 발가락으로 가는 족쇄양 담경락이라고 하는 경락이 여기에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는 수소양 삼초경이라고 마침 다 넷째 손가락이거든요. 넷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넷째 발가락. 이걸 삼초경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여기는 소음군화라고 하고 소음 한문으로는 이건 작을 소자가 아니라 적을 소자에다가 소음군화 하나는 소양상화라고 하는데 자 상화지기가 바로 이 담경 넷째 발가락 올라가고 넷째 손가락 올라가는데 특히 상병은 위에 있는 병은 어디로 치료하라고 그래요? 아래로 치료하고요. 그래서 성인병 중에 미국의 2억 인구의 10분의 1이 2천만 명이 편두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피린 10톤 트럭 1년에 소비량이 2,000대래요. 60조 원이 오로지 통증 하나로 지금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지. 60조 원이. 오늘 시간도 다 돼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서로 간에 성질나서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편두통 치료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의사들의 두통거리입니다. 개돈 떼서 오는 두통은 주로 앞으로 많이 오고 주로 요새 이제 막 나라가 막 그 경제 때문에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신념을 가집시다. 자, 우리는 양명두통이라고 합니다. 양명두통. 양명두통은 주로 앞니마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앞니마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짚고 들어오면 한 60%나 50%는 아이고 선생님 사업이 잘 안 되시는군요. 인간은 세 가지 리듬이 있죠. 바이오 리듬이. 첫째는 피지컬 리듬이라고 해서 신체 리듬이 있죠. 이건 23일 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 리듬이라고 해서 여성들의 월경 주기, 달거리 주기하고 비슷하죠. 이건 28일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인텔렉츄얼 리듬, 지성 리듬, 권력 의지의 표상, 뭔가 안다는 거에 대한 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어느 날은 되게 안 헤어지는 날 있죠. 또 어떤 날은 이상하게 남자들하고 데이트하고 싶은 날 있죠. 그거 참 잘 봐야 돼요, 이거요. 어떤 날은 이상하게 힘이 쭉 빠지는 날. 그래서 처음에 우리 바이오리듬이 요새는 상식화되어 있어요. 서양에서는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되는데 23일 주기로 되는 신체 리듬이 이렇게 흘러가고 28일이 되는 건 이렇게 가고 33일은 천천히 이렇게 가서 딱 마지막에 똥 맞는 날 보면 처음에 시작한 날하고 맞는 날 가보면 이게 환갑으로 딱 60년이래요. 음력으로. 이거 우리 후배가 계산해 봤어요. 동양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리듬 중에 신체 리듬은 바로 태음양명이라고 이걸 얘기했고 천천히 이제 귀로 그냥 인체에는 태음양명 경락이라는 게 있구나. 이제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좀 끝날 때가 됐으니까 맛이나 보고 헤어지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감성 리듬은 이 소음 경락, 이 새끼손가락은 여러 번 여기서 잘 아시겠죠? 이거는 소음과 태양 경락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일 때 하나는 부정적일 때. 지성 리듬은 고름 경락, 대골할 때 골자를 쓰거든요. 물론 이렇게 우리는 쓰기는 하지만 명예, 권력이 있는 데는 문 안에 이 골자가 있으면 이게 권세가 많은 사람이 사는 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났다, 상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으쓱해지거든요. 여기 거골혈이나 거골혈은 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름경락하고 소양경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넷째 손가락에 편두통이 왼쪽으로 있는 분은 오른쪽을 치료할까요? 왼쪽을 치료할까요? 좌병은 우치한다. 자, 여기에 지금 오른발가락을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 넷째 발가락, 다섯째 발가락. 이거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오른쪽. 이제 왼쪽에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요, 오른발가락에 바로 요 자리. 자, 요것을 만약에 우리가 발가락이라고 한다면 바로 발가락이 바로 요 자리. 요 자리를 우리가 규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인데 굉장히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예, 넷째 발가락이 요 바깥 부분. 그러니까 왼쪽 편두통이 있는 분은 이 부분을요, 강하게 지압을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바깥쪽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규음열이라고 그러거든요. 규음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편두통이 지금 많다고 그냥 여러 가지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데 편두통에는 넷째 발가락에 숨어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규음열을 강하게 지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좌측 우측 다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쪽을 다 하면 됩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실력을 가진 수강생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 우리 교향곡을 작곡하셨는데 우리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끝으로 하면서 오늘 강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우리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먹기 따라서 플라세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신유의 능력을 개발하는 밤이 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